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에릭 로젠그렌 전 보스턴 연은 총재는 현지 시간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이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관세가 맞대응이 되면서 미국 수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보유 중이던 미국 주식을 올해 1분기 동안 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보유지분 공시를 확인한 결과 3월 31일 기준 사우디 국부펀드가 보유 중인 미국 상장 주식 규모는 시장 가치 기준 180억 달러로 지난해 말 350억 달러 대비 170억 달러 줄었는데요. 특히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등 대형 기술주는 물론 미국 금융회사와 여행사 지분 모두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 중에 한 명인 마이클 버리가 1분기에 금 실물 펀드에 최대 베팅을 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버리가 이끄는 헤지 펀드 사이언 캐피털은 1분기에 금 실물에 투자하는 폐쇄형 펀드 스프로 피지컬 골드 트러스트를 44만 729주 신규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덩달아 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지 장애 요인은 없는지 저희 해선시대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미국의 CPI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이 0.1% 낮아졌고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3.4% 상승을 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장 전망치에 부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원 CPI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불거졌고요. 미국의 주요 3대 지수들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데요.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혔던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CPI 발표 이후 공영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플레이션은 더 낮아져야 한다. 특히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한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에 도달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리 발표에 투표권이 가지고 있진 않지만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또한 내가 예상한 것보다 경제가 더 큰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며 금리가 현 수준에서 더 오래 머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번 CPI 발표가 시장에 부담을 주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변동성은 살아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도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할지 시작에 앞서서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일본 1분기 GDP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5%로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인 0% 대비 위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는 개인 소비에 더해서 순수출마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매주 공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상회한 22만 2천으로 지난주와 비교했을 땐 감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이 집계한 5월 제조업 활동지수는 예측치인 7.7을 하회한 4.5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지수의 기준선은 0으로 0보다 크면 제조업 분야의 확장 국면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4월 산업 생산은 0%로 예측치와 이전치인 0.1%를 비교했을 때 둔화됐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중국 4월 산업 생산이 발표됩니다. 주요 경제지표 일정까지 확인하고 오셨고요. 오늘은 어떤 마스터와 함께 할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해선시대는 해왕 마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네요. CPI 발표도 나왔고 여러분들
해전시대 꾸준히 보시던 분들은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미증시가 신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오늘 복습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 오늘 차트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증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1시간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려운 시황도 정말 쉽게 풀어주시는 우리 해왕 마스터님이신데요. 저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말 해왕 마스터님께 많이 배울 수가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해왕 마스터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또 직접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정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상품별 현재 시세부터 그리고 주요 이슈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10시 30분 장 시작과 함께 최저점인 18,672선까지 터치를 했다가 오늘은 아래 위로 좀 긴 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상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10시 59분경에 최고점인 18,716선을 터치를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0.09% 정도 상승을 하면서 18,70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오늘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관련한 이슈 풀어보겠습니다. Here's the inflation breakdown for April 2024. 2024년 4월의 인플레이션은 다음과 같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CPI 발표와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어서 오늘 이 기사를 픽을 했는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4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을 하면서 지난달 3.5%보다 상승률이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전체 소비 부문에서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근원 CPI는 3월에 3.8%에서 4월은 3.6%로 하락을 했고요. 이 부분은 시장의 또 예상치와 부합을 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소비 품목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자동차 보험 인플레입니다. 자동차 보험 인플레는 무려 22.6%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차 및 중고차 가격은 각각 0.4%와 또 6.9%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향후 보험료도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휘발유 가격인데요. 전월 1.7%에 비해서 2.8%로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경제학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셋째는 일반 가정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인 주거비가 되겠는데요. 3월에 5.7%에서 4월은 5.5%로 하락을 했지만 however, the process hasn't happened as quickly as expected. 경제학자들이 예상하기에 그 주거비 하락 속도가 그리 빠르게 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주거비와 관련해서는 앞서 오프닝 때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모스탄 골스비 연은 총재와 또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또한 우려를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인건비도 살펴봐야 하는데 팬데믹 때 최고치를 기록했던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주택 비용도 지금 현재 높고 또 휘발유의 인플레이션도 하락을 했지만 식료품을 또 통한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품 품목들이 그나마 좀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상쇄를 하면서 이번에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뭐 주택 이 물가처럼 연준이 주의 깊게 보는 지표가 안정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지금 시점에서 좀 낙관적으로 보는 거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낙관은 없습니다. 물가 안정되더라도 뭐 금리 인하가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라는 생각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맨날 이제 해선시대 나오면서 같은 얘기를 좀 많이 반복을 하는데 저는 항상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전달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자, 여러분 어제 물가가 굉장히 안정됐죠. 안정되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이거 한번 표를 봅시다. 자, 금리 모니터링 패드워치를 보면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제를 깔아야 돼요. 네, 가설을 좀 내세워야겠죠. 금리가 물가가 안정이 됐다면은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 자체를 더 당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패드워치에서 보면은 지금 전일 큰 변화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보실 거예요. 네. 지금 9월 보고 있습니다. 9월 다시 볼게요. 24년도 9월 19일입니다. 자, 보이시죠? 전주 48.9%였는데 현재 51.4%예요. 큰 오차가 없죠. 네.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앞당겨진다면 8월, 7월 이렇게 당겼어야겠는데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는 가고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정확한 근거를 설명드릴게요. 정확한 근거를.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일 만약 CPI가 높게 나왔다면 시장은 무너졌을까요? 라고 가설을 한번 내보내도록 하죠.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시장이 오르는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물가에 대한 기준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매월 발표하는 CPI를 보게 되죠. 그리고 상세 분석을 들어가게 돼요. 근데요,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포커스 자체 연준이 정확히 밝혔어요. 자, 우리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장기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지금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제 박스피를 돌기 시작을 해요. 지금 수치적으로 본다면은 연준이 매일 말하던 게 뭐예요? 2% 얘기하잖아요. 2%. 기억하실 거예요, 다들. 2%. 지금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예, 2.31% 달리고 있죠. 저는 이 수치 자체가 전고점이 2.4 여기죠. 예, 전고점인 2.49%를 돌파한다면, 2.5%를 돌파한다면 이거는 미국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럼 연준도 조치를 하겠죠. 그때 가면. 지금 어때요? 안정적이죠.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결론을 내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매달 CPI가 발표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막 CPI 보면서 막 긴장해야 돼요? 네, 긴장할 필요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시장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거는 물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 오히려 고용이 좀 더 영향력이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은 변수가 많거든요. 네. 근데 물가는 지금 크게 다룰 게 없어요.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 박스피에서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는 근거를 보고서 내세워야 돼요. 전일 발표 이후에 이제 패드 워치에 대한 변화 부분이 없다는 거는 시장에서 물가에 대한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전제를 무조건 깔아야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볼 것만 보자는 주의예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이전 방송, 지난주 방송, 지지난주 방송 하던 얘기가 뭐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점 돌파할 거예요. 네, 이거죠. 고점 돌파할 거예요. 이제 돌파 나왔네요. 왜 나왔을까요? 그렇게 파월이 딜레이를 해도요. 아직은 들어올 돈이 있다고 했어요. 시장에. 아직은 들어올 돈. 무슨 뜻이에요? 시장에서 맴돌고 있는 돈이 수급이 아니에요. 외부에 있던 돈이 시장으로 아직까지 들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시청자분들한테 제일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뭐였어요? 영래포라고 그냥. 네. 이거 여러분 0 될 때까지 그냥 시장 고점 예상하세요 라고 간단하게 정의해드렸죠. 네. 아직 ING 중이고 고점 돌파 나왔네요. 파월이 아무리 뭐라고 하든 간에 금리 인하 딜레이하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0 갈 때까지는 신고점 돌파한다니까. 거기서 그냥 AI 섹터만 보면 된다고 했죠. 좋은 종목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조금 언급을 많이 드렸었어요. 엔비디아 말고도 다수 여러 차례 계속 오르는 중이죠. 아직 ING 중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CPI 좋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CPI는 지금 변동폭이 굉장히 적어요. 무슨 뜻이냐? CPI를 가지고 시장에 대한
윗방향이냐 아랫방향이냐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여러분들. 완전한 모순입니다. CPI에 대해서 단기 유동성은 자극할 수 있겠지만 당일이죠, 당일. 어떤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고점이 이제 나왔다라는 신호 자체를 가리킬 수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이 RP 매각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영래포에 대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 보여주신 차트가 하락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은 그래도 시장에 유동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안심해도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네네. 아, 네. 뭐 쉽게 더 정리를 하자면은 네. 영래포 잔액입니다. 이건 영래포 음. 금리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네. 영래포 잔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연준이 투자한 돈이에요. 머니마켓 펀드에서 연준으로 흘러갔다 돈이 그 연준에서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는 과정 중이다. 이 줄어드는 금액이요. 그죠? 자, 여기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들. 네, 이게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요, 뒤집으면 차트랑 똑같아요. 되게 신기하네요. 그죠? 되게 신기해요. 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시기도 맞춘다면은 4개월 내지 5개월은 추가적인 상승분이 가능하다라고 가설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음. 네. 네, 알겠습니다. 매달 CPI가 발표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실 필요가 없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중요한 수치가 있다면 CPI 같은 물가 지수보다는 고용 지표를 더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영래포 이 잔액도 어느 정도 지금 있는지 뒤집어 보면 또 차트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선물과 관련해서 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오, 관망 사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관망이고 어떤 사인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은 좀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우리는 시장이 앞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제 매수에 대한 포지션은 어디서 치냐가 공략법일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하시는. 근데 차트가 조금 희귀하게 가요. 차트가. 자, 지금부터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봉상 일단은 맨 처음 설명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보시죠. 자, 제가 뭔 얘기했어요? 주봉에 대한, 여러분 지금 화면 보세요. 주봉이죠. 네, 주봉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플랜을 보는 거예요. 장기 플랜으로. 근데 주봉에 대한 이 기준선 위치 값이 좀 밀릴 가능성이 적어요 라고 했어요.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17,000에서 17,100 레벨이 제일 하단일 것이다. 한 번 더 부딪힐 수도 있어요. 여기 오면은 들어가세요 라고 했는데 그냥 올라 버렸죠. 네, 그건 좀 아쉬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준선 위치가 밀리지 않았어요. 주봉에서. 자, 우리 일전에 2020년도 주봉에 대한 위치 값이 기준선을 계속 부딪히면서 올라가죠. 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도. 자, 그럼 일봉으로 넘어갈게요. 일봉에서 좀 특이점이 발견돼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두 가지 선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선하고 회색선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분명히 여기서 시그널 자체가 매도 분위기로 변경이 됐는데 이때가 언제예요? 파월이 금리 인하 딜레이 했을 때 조정 오죠? 근데 최근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기준선하고 전환선 잘 보라. 뒤집혔죠. 여러분들 제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기준선하고 전환선에 대한 기울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한 절대값이 어떤 수치로 잡혀 있냐 이게 아니라 두 가지에 대한 기울기가 같은 방향성을 가리킨다면은 시장의 추세가 재기 시작해요. 자, 지금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좀 사실 이제 조금 무섭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방송을요. 이 자리에서 10년 해요. 근데 무서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더 올라갈 거거든요. 앞으로 2만 넘고 쉽게 2만을 넘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좀 와 소리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
왜냐면 추세가 여기가 제 스타트 라인이에요. 여기가. 자, 일전에 제 스타트 끊었던 자리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자리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작년 11월에 14,500라인, 15,000라인 밟고 있을 때. 그죠?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었거든요. 근데요, 추세가 한번 꺾여야 되잖아요. 네, 최근에 파월 한번 언급하고 딜레이. 여기서 다시 재시작하는 거예요. 자, 시장 분위기 매크로 환경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장 유동성 들어갈 수 있는 돈 남아있죠. 남아있어요. 근데 추세가 재시작하는데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자, 금리 인하 언제 한대요? 9월에 한대요. 여러분들. 지금 몇 개월 남았죠? 4, 5개월 남았죠. 예. 근데요, 또 이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요, 또 딜레이 할 거예요. 언제로? 선거 이후에. 저는 12월 아니면은 내년 1월에 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리 보는 건. 예, 미리 보는 건. 자, 근데 여기서 재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펼쳐져요? 예. 그냥 2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이 추세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예. 어마어마하죠. 예. 자, 근데 오늘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화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나왔던 내용인데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내용 읽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척 슈머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상원 초당파 단체인 AI 워킹그룹이 AI 정책 로드맵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 AI 혁신을 위한 비국방 연방 지출을 최소한 320억 달러로 늘릴 것을 권고. 자, 섹터가 AI 섹터가 굉장히 주도주인데 시장에서는 주도주예요. 미국 장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기서 나라까지 도와서 투자 지출을 늘리겠대. 오히려 더. 왜 그래요? 중국 견제하려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AI 굉장히 좋은 섹터라고 얘기를 계속 드려요. 일전에 나왔었던 2020년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예. 뭐 메타버스니 뭐 관련해서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사업성이 없는 형태 말고 진짜 앞으로 우리 생활에 스며들 수 있는 트렌드를 접할 섹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지원도 안 돼. 그리고 시장은 유동성이 아직 들어갈 돈이 더 남아있어.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네. 자, 차트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오늘은 왜 간망을 했습니까, 해왕님? 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차트에 대한 60분 봉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상단에 부딪혔어요. 자, 상단에. 자, 이거 보이시죠? 이 자리입니다. 지금 랠리성을 내보내려면 한 텀 쉬고 가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어제 CPI 이후 너무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쉬고 들어가야겠죠. 한 번 더. 자,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일봉 위치 값으로 좀 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일봉 위치 값 들어갈게요. 60분 봉에서는 이미 좀 오늘 전일이죠. 전일 상승분이 오늘 당일 고점이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치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텀 쉬는 거는 밑에 17,000 초반 레벨에 잡으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18,200까지는 좀 기다리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500포인트나 더 떨어져야 되는데요. 기다리세요. 그냥. 왜냐? 부딪혔잖아요. 파동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파동 다 나왔어요. 오늘 쉽사리 매수 대응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보이시죠? 상승 하락에 대한 오파가 다 진행이 끝난 파동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새로운 파동이 앞으로 만들어질 거다라고 전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질 거다. 자, RSI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RSI 괌에서 끝을 달리고 있네요. 굉장히 위험해요. MACD는 음봉을 가리키고 있지만 RSI가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굉장히 향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루 관망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굉장히 집중해야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는 전제를 깔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차트가 이쁘지가 않네요. 예, 뭔가 트레이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차트.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차트예요. 왠지 아세요? 이 차트는요 엄청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완성이 돼 버리면요 이게 어떠한 시그널을 보낼 때까지 굉장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18,000 초반까지 좀 기다려 보라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전일 상승해도 그대로 따라가 봤자 의미가 없어요. 자, 미증시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예, 언제까지 올라가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예, 금리 인하할 때까지, 그리고 영래포 잔액이 0이 될 때까지 그때는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왜냐? 왓소리가 나올 거예요. 왓소리가. 와, 미쳤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요? 회장님. 예. 자, 섹터도 좋은데 시장 도와주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오겠죠. 예. 원래 금융위기 전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지나친 거품위기입니다. 모든 지표가 금융위기를 향하고 있어요. 다만 그 전에 엄청나게 풍부한 유동성을 담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즐기세요. 그냥 유동. 버블 좀 즐기세요. 당분간. 즐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는 조금 비관적입니다. 완전히 초단타밖에 안 돼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과 관련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 사인을 주셨는데요. 금리 인하는 연말이나 내년 초가 유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특히나 금리 인하 전까지 버블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또 지금 미국 정부에서 AI 관련한 섹터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AI 관련한 종목들과 더불어서 나스닥 증시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차트가 매수를 할 그런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18,200포인트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18,200포인트에서 매수를 해서 그 위로 쭉 날아간다면 정말 수익 많이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수를 해야 하고 또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아래에 또 하단을 통해서 나가고 있죠.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그리고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차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7시 30분경 78.2달러까지 떨어졌던 크루드 오일. 그 이후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장 시작과 함께 10시 35분경 79.85달러를 터치를 했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조금 하락을 하면서 10시 58분경 79.42달러까지 터치를 했고 현재는 79.48에서 79.65달러 선까지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1.09% 상승을 하면서 79.5달러선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관련한 이슈입니다. Oil prices rise on moderate U.S. inflation data, strong demand. 미국의 완만한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강한 수요로 인해서 현재 유가가 오른다라는 기사입니다. 앞서 CPI가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을 해주면서 FOMC가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소비에 대한 강한 수요가 생기고 또 강달러 기조가 완화가 되면서 달러화 대비 다른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일 가격이 올랐다며 목요일에 오일 가격 상승을 이 기사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군이 민간인 피난처였던 라파를 포함한 가자지구 전역의 하마스를 공격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카타르와 이집트가 중대한 휴전회담 위 또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즉 중동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하면서 목요일 오일 가격이 지지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2024년 원유 수요 증가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오일 가격의 상승세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 기사에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IEA에 따르면 OECD 선진국들의 수요 약화로 인해서 이전 전망치보다 14만 배럴 정도 감소한 하루 110만 배럴이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전반적으로 이 기사를 요약을 해보자면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과 더불어서 소비에 대한 수요가 늘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오일 가격은 지지가 되고 있지만 OECD의 수요 감소 전망은 오일 가격 상승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마스터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금리 인하로 소비가 활성화되고 또 중동 리스크가 살아있는 한 오일 가격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또 오늘 우리 시장도 0.89% 현재 시점에서도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유로존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의 수요는 올해 감소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향후 오일 가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오늘 전일해갖고 시청자분들이 좀 유가에 좀 집중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런 네.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 사실 좀 최근에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유가에 대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 앵커님께서 뭐 이제 중동 관련해 갖고 좋은 내용이 있었죠. 근데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예요. 중동에 대한 지정학 리스크. 네, 굉장히 무슨 뜻이에요? 중동에 대한 위험이 좀 별로다, 없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게 1번이고 이게 좀 중요한 뉴스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유가를 볼 때는 항상 이 얘기를 했었어요. 자, 미국 쪽에 대한 활동하고 오펙 쪽의 앞으로 활동, 향후 기대감이죠. 이거를 좀 견고히 잘 보라고. 자, 근데 우리 지난주죠. 지난주부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SPR 재비축 프로그램 재개. 미국 에너지부. 네,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 쪽에서 이제 재비축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한다. 규모는 330만 달러 규모.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미국, 중동, 미국 그리고 오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뭐라고 했죠? 자, 미국 어때요? 재비축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공급보다는 수요를 사겠다. 미국 정부에서 비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시장이 풀겠다보다. 그죠? 가격 상승 요인이죠. 당연하게. 그리고 지금 오펙은 이제 감산을 잘 진행하고 있죠. 네, 자발적 감산 계속적으로 시도. 자, 그러면은 시황 3개에서 볼게요. 여러분들. 자, 1번 리스크 프리미엄 반납. 자, 2번 재비축 프로그램. 네, 비축 프로그램 다시 새로 스타트. 그리고 3번째 오펙은 감산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3개가 뭔가요? 다 네, 상승에 대한 신호를 가리키고 있어요. 네. 저는 제일 큰 시황은 사실 이제 미국에 대한 재비축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자, 이 중동 리스크랑 이제 오펙 감산은 이전에 진행하던 거였거든요. 새로운 게 나왔잖아요. 새로운 게. 그죠? 항상 박스피였죠. 네. 일본 기준으로 차트 보면서 보면은 앞으로 박스 레인지가 계속 열려 있습니다. 뭐 크게 오르지도 떨어지도 않은 상황 내에서 지금은 이제 저점이 잡히는 공간이에요. 자, 차트 볼게요. 더 60분봉으로 당겨서 봐야겠죠? 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차트가 어때요? 자, 아까 미증시 차트랑 조금 바꿔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미증시는 시황이 어때요? 상승이죠. 상승 내에서 상단을 가리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대응하기 힘들다. 근데 유가는 시황이 상승 전환으로 변경이 됐어요. 언제부로? 지난주 5월 7일부로. 네, 이때 기준이죠. 그죠? 자, 쌍바닥 찍었고 전환에 대한 시황을 가리키고 있는데 하단 채널이죠. 아직까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깨고 올라간다. 네, 깨고 올라간다.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자, 맨 처음에 뭐예요? 자, 제가 유가를 거래해요. 그럼 유가에 대한 시장이 뭘 가리키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아까 미증시 뭐예요? 미증시 통화 정책 보고 우리 CPI 보고 다 봤잖아요. 네, 영래포도 보고 매크로 환경을 일단 살펴보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이게 추세적으로 연결될 가능성, 계속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띨지. 자, 유가가 똑같아요. 시황 봤는데 상승 전환에 대한 시황이 여기서 떠버렸네. 예, 깨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상단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상단선. 자, 80달러죠. 80달러에. 자, 80달러 내외 돌파 들어가면 추세에 대한 전환이 시작된다라고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해선시대 많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봉 한번, 우리 아까 기준선 전환선 한번 볼까요? 네, 그럼 봐야죠, 여러분들. 자, 기준선 전환선에 대한 신호는 아직 변경이 안 됐네요. 일본 기준으로. 그죠? 하락에 대한 신호가 언제부터 나왔었냐면 여기서부터 나왔었는데 이제 밑단 끊고 다시 재신호 나와야 되죠. 근데 이거는 문제가 좀 있어요. 장기 추세에 대한 연결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후발성으로 와요. 네, 후발성으로. 예를 들면은 박스피에서는 조금 힘듭니다. 아까 나스닥 차트랑 달라요. 시황 보면은. 자, 유가가 올라갈 때 스타트 라인을 보게 된다면은 어디 자리예요? 네, 이 자리네요. 그죠? 이 자리에서 계속 추세 먹고 들어가요. 그죠? 자, 여기서 하락 신호 왔어요. 여기서 이 구간에서 여기서부터 하락 보는데 지금 시황이 전제가 아니니까 일봉의 기준은, 기준선 전환선은 아직은 만족 못한다. 단순히 MACD는 만족하네요. 근데 박스피라서 이거는 어겨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시황 세 가지 나왔어요. 예. 그 차트 뭐예요? 80달러 돌파 들어가면 그때부터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한다 라고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시황 다 나왔습니다. 그럼 유가는 지금 바닥을 형태, 쌍바닥이라고 하죠, 흔히. 예. 여러분 차트 공부할 때 배우셨을 거예요. 쌍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쌍바닥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황 보실 때 조금 어려울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이거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판단 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웬만하면 유가 관련해서 미국 쪽과 오펙 쪽 내용만 좀 집중하시면은 시장의 방향은 여러분들 충분히 예측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전략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전략 준비해 주시고요. 과연 매수, 매도, 관망 어떤 사인이실지 하나, 둘, 셋, 빠밤. 매수이시군요. 쌍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일까요? 네. 자, 그러면 어디 자리에서 한번 보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60분봉에서 우리 좀 더 추세적인 부분으로 진입 자리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추세가 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여기 보이세요? 자, 기준선 타고 내려오죠. 네, 이런 추세 노려야 돼요, 지금. 자, 오늘 어떻게 보면 80달러 위 돌파가 한번 드러나고 나서 전제가 요건이 두 개 있어요. 80 돌파 드러났다. 그리고 기준선 위치 값에서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60분봉이에요. 자, 지금 60분봉에서 기준선 몇이라고 써 있어요? 78.28이라고 써 있죠. 네, 화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78.28. 자, 적어도 78.50까지는 내려와야 된다라고 전제를 까세요. 아시겠죠? 여기서 지지받고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지받고. 자, 78.50만 좀 기억하시고 손절은 50틱 내에 유지하시고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크루드 오일에 대한 상품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골드 현재 시세 살펴보고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골드 차트 2시 38분경 최고점을 오늘 찍었었는데요. 2398선을 터치하고 그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시작 이후에 10시 40분경 2376선까지 떨어졌고요. 그래도 다시 힘을 내주면서 11시 5분경 2383선까지 올라왔고 현재는 조금 또 떨어졌다가 다시 또 힘을 내주면서 마이너스 0.59% 정도 하락한 238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전략을 알아보기 전에 또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슈를 볼까요?
자, 이슈 오늘 기사는요. Gold drips higher as rising Fed rate cut expectation boost appeal이라는 기사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앞서 5일과 금리 인하의 관계를 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금값과 금리 인하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고용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보다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또 이번 CPI 발표로 9월 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채권 금리부터 빠르게 움직이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 달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수석시장 분석가인 팀 워터러는 금값이 2,400달러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의 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시고 또 현재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이시네요. 이 기사의 분석가인 팀 워터러처럼 2,400달러 수준까지는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나요? 사실 막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수치는 사실 신뢰를 크게 하진 않아요. 제가. 네. 근데 지금 왜 올랐냐라는 이제 가능성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이게 인플레에 대한 해지, 이게 정답이 제일 가깝겠죠. 물가에 대한 해지. 지금 중국하고 인도 측에서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대요, 여러분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리스크 대비로 좀 매집 구간에 들어가는 활동인데 이게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다소 깊어요. 네. 사실 금이 시황이 제일 어려워요. 금이 저는. 네. 제일 어려워요, 제일. 왜냐면은 어떤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원래 이전 같았으면 이제 달러 대비해 갖고 반대급부적으로 좀 올라가는 현상이 굉장히 많았었고, 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안정성인 상품인 미국 10년물 국채 그리고 달러 엔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그것도 이제 틀어진 지 오래고, 근데 지금 추세를 따라야겠죠. 예, 추세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는 거는 상단으로 계속 갈 수 있대 전제 자체를 어디서부터 매집을 하냐라고 했을 때 스팬 하단 한번 보세요. 예, 스팬 하단 이 자리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250선, 예, 2250선 이때부터 매집을 다시 한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를. 예, 반등이 오더라도 지지 오더라도 지금 구간 눌릴 수 있는 위치값이 조금 밀려 있긴 한데 2250선까지는 좀 기다려 보고 이 구간에서 지지평가를 받은 다음에 재무에서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스터님과 또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하나만 제가 좀 더 여쭤보면 안 될까요? 네네. 금과 이 채권 금리가 보통 좀 디커플링 될 때가 많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면 향후에 금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원래는 이제 앵커님 말씀하시는 게 네. 원칙에 가깝죠.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외다. 예, 왜냐면은 말씀을 잘 해주신 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채권 금리랑 금이랑 디커플링이란 표현보다는 네네. 금 가격하고 채권 가격하고 같이 움직인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답에 가까울 것 같아요. 금 가격과 채권 가격은 같이 그렇죠. 움직인다. 채권 네. 가격하고 사실 이제 금리는 거꾸로 움직이잖아요. 네, 네네네. 굉장히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설명인데 안정성인 상품인 채권 가격과 금값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에 원래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채권에 대한 부분이 가격 변질이 늘어났어요. 왜냐면은 달러를 찍어내기 위해서 채권을 사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안정형 상품보다 이 달러를 움직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상황이 변질됐기 때문에, 근데 금은 공급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채권 얼마나 많이 공급했어요? 여러분들? 음. 미국 정부가 3천조 불어넣었어요. 네, 그러면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던 거는 미국 채권 미국 채권 그리고 엔화 그리고 금, 이게 대표적인 3대 안전자산이거든요.
엔화는 왜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 외인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위기 오니까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일본이 호황이에요. 일본이. 외인의 영향 안 받으니까요. 내수 시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기금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일본 채권을 매집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정형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이 안정성 상품이지만 이 시장 매크로에 따라 주요 본질 자체를 굉장히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엔화 지금 어때요? 사상 최저치 기억하고 있죠. 왜 그래요? 혼자 돈 풀고 있잖아요. 완전 반대 시황이네요. 그죠? 채권 가격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상단에서 박스피로 흐르죠. 왜냐? 더 이상 이제 달러를 찍어내지 않잖아요. 금은 왜 그래요? 금은 오르네요. 왜냐? 개별 수요가 작동해 버렸거든요. 경제적인 정상화 시장에서는 이게 같은 매크로 환경을 그렸지만 현재는 각각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게 시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해를 못한다면 단순 차트 가지고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점에 드러나겠죠, 분명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내용 알고 있으면 진짜 앞으로 트레이딩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모르면요,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 하는데 모르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면 돼요. 아무리 분석해도 어떤 결과값이 도출이 안 된다, 어떤 근거가 안 나온다, 그럼 대응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 자세예요, 트레이딩이. 예, 아는 것만 합시다. 아는 것만. 예, 그리고 계속 배울 것도 많아요. 이상입니다. 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모르는 부분을 조금 더 채워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수익률도 더 상승할 수 있겠죠. 모르는 것들 잘 우리 알려주실 수 있는 해왕 마스터님께서 대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부방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쉽지만 해왕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했던 내용들, 오늘의 핵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영내포 잔액이 0이 될 때까지 유동성의 힘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스닥 선물 2만 포인트 돌파는 무난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어제 CPI 발표 이후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고점은 이미 나왔다고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MADC 오실레이터상 음봉이 나왔지만 RSI상 과매수권이니 18,200포인트까지 눌림을 줄 때 진입해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인데요. 크루드 오일 미국 전략 비축유 보충을 선언했고 오펙 감산 유지, 또 중동 리스크 완화 이 세 가지가 현재 유가 상승의 동력이 됐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기술적으로도 쌍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80 돌파 시 매수 사인을 주셨고요. 오늘은 78.50달러 지지 시 확인하고 매수해보자. 손절은 50틱으로 대응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해지용 상품으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2,250달러 지지 시 확인하고 매수해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을 통해서 중간부터 저희 해선시대 보신 분들까지 또 전략 다 챙겨드렸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또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또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